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아요. 0대2로 패배한 뒤에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의 주인공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중국은 최근 홈에서 호주에게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18강 직행은 물 건너갔고 조 2위와의 승점 차는 무려 7점 차.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오히려 형세가 반전됐다. 10점만 따도 희망 있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시나리오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중국 언론이 주장하는 그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를 낱낱이 분석하고 중국 축구가 정말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제가 시원하고 뜨겁게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조 3위입니다. 승점은 6점. 2위 호주는 승점 13점으로 이미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죠. 두 팀 간의 승점 차이는 무려 7점. 남은 경기는 단 2경기뿐이니 중국은 사실상 조 2위 이상으로 18강 직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중국 언론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남은 목표는 바로 플레이오프 진출. 현지 언론은 말합니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승점 12점. 그렇게 되면 사우디와 함께 조 2위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딸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경기 상대가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이니 이길 가능성 자체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중국 언론은 당당히 말합니다. 꼭 2연승을 할 필요 없다. 1승 1무, 승점 10점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일단 중국이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승점은 9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과 비기면 총 승점은 10점. 자, 이제 나머지 팀들의 상황을 봐야죠. 중국 언론은 이렇게 시뮬레이션합니다. 바레인은 사우디에게 패배, 그리고 중국과 무승부, 승점 8점.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지고 일본에게도 지면 그대로 승점 9점 유지. 이렇게 되면 중국이 승점 10점으로 조 2위 등극,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정말 계산 하나는 잘합니다. 시나리오만 보면 오, 이거 가능성 있네? 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축구가 책상 위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요? 첫째, 중국이 반드시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첫 경기에서는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번엔 적지에서 싸워야 하죠. 인도네시아는 젊고 빠른 공격진을 앞세워서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은 체력과 조직력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레인과의 홈 경기에서도 반드시 지지 않아야 합니다. 비긴다고 해도 상대가 사우디에게 져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요. 즉 중국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의 결과까지 따라줘야 하는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셋째, 일본 대표팀의 태도 역시 변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조 1위 확정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라운드에 큰 동기부여가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는 홈에서 사우디와 0점 무승부를 기록했죠. 만약 일본이 인도네시아전에서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시나리오는 시작조차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숫자 계산은 희망을 줄 수는 있어도 현실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런 계산을 마치 이제 다 된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현재 중국 축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계산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계산이 아니라 실력과 준비, 그리고 냉정한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죠.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기적의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 시나리오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중국의 실력 그 자체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예선에서 이긴 경기조차도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첫 경기, 점유율에서도 밀리고 슈팅도 거의 없었지만 겨우 1-0으로 이겼습니다. 바레인전, 선제 실점 이후 상대 수비 실수 덕에 2-1로 겨우 뒤집었죠. 자, 그때보다 지금 중국 대표팀이 더 좋아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호주전에서는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홈에서 치른 경기였는데도 수비는 무너지기 바빴고 공격은 방향성을 잃었으며 중원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수비 라인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라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프사이드 트랩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중앙 미드필더는 압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볼 간수도 안 되고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공격진은 침투 타이밍이 엉망이었습니다. 패스가 나갈 때 움직임이 없고 움직일 때는 패스가 나오지 않았죠.
이런 전술 완성도로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상승세입니다. 빠른 측면 공격수들과 젊은 체력, 그리고 홈에서 터지는 관중 응원까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바로 일본의 태도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이미 1위 확정이니까 마지막 경기엔 힘 빼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일본입니까? 우리는 일본이 어떤 팀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위가 결정됐어도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비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슈팅수, 점유율, 패스 성공률 모든 지표에서 일본이 앞섰죠. 그게 바로 일본의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전은 일본 입장에서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팬들 앞에서 맥없는 경기, 그런 건 일본 축구에 어울리지 않죠. 일본은 이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전술을 점검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즉, 전력 투구하지 않을 가능성? 그건 중국 쪽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중국이 1승 1무로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는 기적적인 확률, 수많은 외부 변수, 그리고 중국 스스로의 완벽한 경기력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대표팀은 그 어떤 전제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술, 체력, 분위기, 심지어 감독 신뢰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말하는 희망 시나리오는 판타지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가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늘 숫자로 희망을 말하고 실력으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선이든 본선이든 결과가 좋지 않아도 중국 언론은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계산상 아직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살아있다. 마치 숫자 노름으로 현실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죠. 그런데 정작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술적인 짜임새는 없고 조직력은 엉망이며 무엇보다도 경기를 지배하려는 의지와 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팀은 이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지지 않으려는 불안감이 더 커 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팀은 월드컵에 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언론은 계산기 두드리며 희망을 말하지만 그 계산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단 하나,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3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경기는 중국 축구가 여전히 생존 의지가 있는지, 진짜 월드컵 무대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중국 언론조차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도네시아만 잡으면 된다. 이 경기가 고비다.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 경기에서 지는 순간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뭡니까? 더 이상의 희망 계산은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건 실력입니다. 필요한 건 현실적인 경기력입니다. 계산이 아닌 축구 그 자체에서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이 살 길은 단 하나. 복잡한 경우의 수 말고 눈앞의 경기를 어떻게든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론 아무리 경우의 수가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희망에 불과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0-2로 무너진 뒤에도 승점 10점만 따면 월드컵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 중국 축구는 또다시 숫자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숫자가 아니라 경기장이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득실차, 승점, 경우의 수보다 눈앞에 90분 동안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남은 인도네시아전은 단순한 예선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바로 중국 축구의 실체를 확인하는 진짜 시험대라는 점입니다. 언론은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길을 누가 걷습니까? 바로 선수들이죠. 그 길이 뚫려 있는지 아예 막혀 있는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현실 속 경기력이 대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숫자보다 더 강한 건 정신력이고 준비된 전술입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바로 그 두 가지가 중국 축구의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계산만 화려한 실패를 되풀이할지, 우리는 곧 그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경기 분석과 함께 더욱 깊이 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여러분과 함께 축구의 본질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